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륜, 그 다음에 정능 살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륜입니다. 자,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휘날려 발 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자, 1행 보시죠. 무너지는 꽃잎파리처럼, 자, 뭐뭐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직유법. 그 다음에 꽃잎파리처럼 무너집니다. 휘날려 발 아래 깔립니다. 일단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깔린다. 하강적인 이미지도 있고요. 근데 무엇이 꽃잎파리처럼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느냐. 그 원관념을 찾아야 할 텐데 세 번째 행에 드러나고 있죠. 서른 남은 해. 즉 지나온 세월 아마 30년 남짓 되나 봐요. 자, 그런데 이 지나왔던 세월을 꽃잎이 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강적인 이미지이면서 동시에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요, 서른 남은 해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부르고 있으니까 돈호법 확인할 수 있고요. 스스로에게, 화자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고 있구나라고 우린 또 확인할 수 있죠. 자, 다음이요.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자, 구름같이 역시나 뭐뭐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직유법. 거기에다가 자, 구름같이 피려던 뜻, 피려던 과거네요. 화자가 예전에 추구했었던 높은 뜻. 근데 그것이 그 뜻이 날로 굳어 뜻을 이루지 못한 채 세월을 보냈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금 두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자, 연륜이 감긴데요. 한금 두금. 근데 한금 두금이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금을 긋는다고. 줄을 긋는 것, 우리는 금을 긋는다라고 하는데 한 번 금을 긋고요. 또 금을 긋는데 근데 직선으로 긋는 것이 아니라 감기듯이 금을 긋는다고 합니다. 감기듯이 계속해서 연달아서 이렇게 금을 긋는 거. 나이테가 떠오르죠? 나이테가 늘어가는 모양새처럼 나이를 먹어갑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연륜을 표현하고 있죠. 즉 세월, 연륜 이런 개념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들인데 이것들을 시각화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이요.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면서 사모핀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자, 갈매기처럼 뭐뭐처럼 들어가 있으니까 직유법. 그리고 이 갈매기가 꼬리를 떨며 꼬리를 탁 떨치면서 그쵸? 그러니까 지나왔던 날들을 뒤로 하고 쫙 치고 올라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요? 섬으로 가자고 합니다. 이때 섬은 이제 지나왔던 날들과는 다른 새로운 공간인 것만 같죠?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동경하는 공간인 것 같죠? 자, 근데 그 섬이 어떤 섬이라고 해요? 산호가 피어있는 바다. 아마도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다의 반복법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빛이 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진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자, 그 섬에 가면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빛이 빛, 푸른빛, 시각적인 이미지네요. 하늘 아래에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자. 파도가 밀려왔다가 부서져요. 근데 그 파도가 부서질 때 약해. 그쵸? 하얀 물보라가 싹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얀 빛을 눈빛, 그쵸? 흰 빛깔, 시각적인 이미지. 근데 보세요. 우리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빛이 빛 하늘 아래 피는 꽃 할 때 이때 꽃은요. 피어나는 꽃이죠.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1년에 등장하는 꽃은요. 꽃 이파리가 떨어지고 있어. 지는 꽃이었어요. 1년에서는 지는 꽃이었는데 여기서부터는요. 자기가 화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공간에서는 그 꽃이 피어난대요. 대조적인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또 넘어갑시다.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자, 초라한 경력, 즉 지나왔던 날들, 무엇 하나 뜻하는 바를 쉽게 이루지 못했던 그 날들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것을 육지에다가 막아버린 다음 과거에 이 사람은요 육지에서 지냈죠. 근데 이제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섬으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즉 이때 육지는 화자가 지난날 살아왔던 공간. 근데 그것을 육지에다가 다 이제 놓고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지나왔던 삶에 대해서 이제 부정. 그쵸. 쉽지 않을 텐데 이제 끊어. 그쵸. 결단력이요. 의지적인 결단.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초라했던 그 삶을 다 뒤로 하고 이제부터는 의지적인 삶을,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주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자,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정리하면요. 주제는요. 열정적인 삶에 대한 추구.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감각적인 부분들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의지적이죠. 육지하고 섬의 대조를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뭐 하자, 뭐뭐 하리라와 같은 존경 어미를 통해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했죠. 예를 들어 연륜을.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린 게 하나 있는데 한번 보고 가시죠. 자, 화자는 30대 남짓 인물인 것 같아요. 근데 지나왔던 날들을 돌이켜보니 자신의 뜻을 잘 펼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고 싶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열렬히 좀 살아볼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어 해요? 섬으로. 그쵸? 자, 두 번째 작품 정릉 살면서 들어갑시다.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된 바람이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와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보라 일러주고 있고, 자, 바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알려줍니다. 자, 바람이 알려준다고요? 사람처럼? 네, 바람을 의인화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에 표현하고 있는 이 문장들 잘 보세요. 바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솔잎 사이사이에 아주 빗질이 잘된 바람이. 무슨 얘기일까요? 솔잎파리 사이로 불어제끼는 그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오면서 맑고 깨끗해진 겁니다. 그것을 빗질이 잘된이라고 얘기한 거죠. 참 멋진 표현이죠. 자, 근데 그 바람이 나의 이 뇌혈관에 새로 닿아와서는 이때 나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화자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나의 뇌혈관에 새로 닿는다. 근데 이 뇌혈관이라고 하는 말이 진짜로 바람이 우리 이 머리를 뚫고 들어와서 뇌혈관까지 쑥 들어오나요? 그건 아니죠. 내면 깊숙이 와닿는다 그 말이죠. 하지만 다 와서 닿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또 촉각적인 이미지, 그렇죠? 촉각적인 이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동안 허술했었던 목숨의 운영을 잘 해보라 바람이 알려줍니다. 목숨의 운영? 삶의 방식, 삶의 운영이요. 그러니까 바람이 와서 야 이제 한번 잘 살아보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화자를 일깨우고 있죠. 누가? 바람이. 자, 그 다음에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36해를 덮어서 쓰다듬어주고 있고, 자, 이번에는 누가 찾아왔습니까? 햇빛. 햇빛이 와서 뭐 해줬는데요? 와서 그 햇빛으로 나를 쓰다듬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햇빛을 잘 보세요. 금싸라기 햇빛이라고 해요. 금싸라기 시각적인 이미지. 그리고 역시나 햇빛이 쓰다듬어준다. 의인화된 자연이네요. 화자를 위로해주고 있죠. 근데 이 화자가 지나왔던 삶들을, 지나왔던 그 세월들을 지금 이 햇빛이 위로해주고 있는데 그 세월이 어떻다라고 지금 화자가 인식하고 있어요? 잘못 살아왔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화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지나왔던 세월을 성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 안의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갛게 씻어주며 흐르고 있고, 자, 그뿐인가? 자, 서리법이면서 시상이 확장됩니다. 자, 그러면서 자, 시름 걱정으로 고여있는 내 간장, 그쵸? 이제 화자의 마음이요. 그 안에 웅덩이처럼 되어 있는 그 시름, 걱정, 그것들을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이번엔 누가 나섰어요? 실개천. 세 번째 등장했던 자연물은 실개천입니다. 흘러가면서 말갛게 씻어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걱정의 찌꺼기 이런 것들을 싹 씻어주는 거죠. 말갛게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시각적인 이미지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왜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라고 했을까요? 세월은요,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근데 세월처럼 끊임없이 흐르는 속성에 있어서 이 흐르는 물도 흐르는 속성이 있잖아요. 세월처럼 흐르는 속성이 있어서 이제 세월, 시간의 동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개천을 통해서 이제 정화됩니다. 자, 친구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을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자, 친구요. 자, 부르고 있죠. 돈오법.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따라오고 있는 독자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이제 전체적인 어떤 그 주목을 딱 이끌어냅니다. 시상의 지배하기죠.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지금 쭉 언급했었던 발음이란다. 바람, 햇빛, 실개천, 사람들이 세속적인 가치에서 어떤 그 명예와 이익, 부귀, 공명 이런 것들이랑 관련이 있는 것들인가요? 아니죠. 세속적인 가치하고는 아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화자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 그쵸? 이때 이 자산이 뭔데? 바로 바람, 햇빛, 실개천이요. 이 가치를 이제 화자는 알아요. 그래서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가지리로다의 의지적인 말투. 자연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 자, 그래서 정리하면요. 주제는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고 있고 의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자유시이면서 서정시이고요. 네, 서정적이고 해화적입니다. 그쵸? 자연물을 의인화했습니다. 바람, 햇빛, 실개천. 제목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지명도 확인할 수 있죠. 제목이 뭐였는데요? 정릉 살면서. 네, 정릉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군데군데 말줄임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운을 남기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사한 식구의 반복 뭐 있을까요? 뭐뭐 하고 있고의 반복이 있었죠. 자, 그리고 영탄적인 표현을 통해서 의지적인 태도를 드러냅니다. 곱게 가지리로다. 이렇게. 자,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 정릉 살면서 자, 제가 살짝 그림 그려봤는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화자는 지금 시에 나온 것처럼 36세. 자, 지금 이 화자에게 다가오는 자연물이 셋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람이요. 바람이 야, 인생 운영 잘해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햇빛이요. 햇빛이 와서 쓰다듬어 줍니다. 그동안 애썼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실개천이요. 걱정일랑 다 이제 씻어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자연물들이 이제 등장을 해서 화자를 위로하고 정화하고 힘을 주고 있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죠. 자, 가작품과 나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선지 1번. 가작품은 나와 달리 특정한 부사어를 사용해서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자, 시상 전환하는 거 그렇지 않죠? 예. 부사어를 확인하는 거는 뭐 가능하겠지만은 시상 전환 그런 거는 확인하기 어려웠었죠. 시상의 전환 이런 거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1번은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가작품은 나작품과 달리 동일한 어미의 반복. 자, 우리 동일한 어미의 반복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동일한 어미의 반복. 자, 먼저 가부터 한번 올라가 볼까요? 동일한 어미의 반복. 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아, 이런 거는 예로 들 수 있겠네요. 자, 꽃은 맑기도 하리라. 그 다음에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자, 둘 다 뭐뭐 하리라, 뭐뭐리라라고 하는 이 동일한 어미의 반복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작품에서는요. 뭐뭐 하고 있고, 일러주고 있고,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씻어주며 흐르고 있고, 그쵸? 동일한 어미의 반복은 가에도, 나에도 둘 다 있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요, 그게 전부 다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지금, 일조하고 있나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다. 예를 들어, 요거. 가작품에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여기에서는 이제 의지하고 관련이 있죠. 하지만 나머지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일러주고 있고, 뭐뭐 하고 있고 전부 다 나머지는 의지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 이 부분이 틀렸죠. 동일한 어휘 반복 요거는 맞고요. 자, 어쨌든 2번 선지도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선지. 자, 나 작품은 가와 달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해서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요게 맞죠. 우리가 방금 전에도 작품 보면서 확인했는데 예를 들어 바람, 햇빛, 그 다음에 실개천. 그쵸? 정답은 3번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번, 5번 선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번 선지. 나 작품은 가하고 다르게 점층적인 시상 전개를 통해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점층적인 표현 없었습니다. 자, 4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5번 선지. 가와 나는 모두 다 공간의 이동. 자, 공간의 이동. 그리고 화자의 변하는 심리. 자, 공간의 이동이요. 자, 봅시다. 가 작품에서는 공간의 이동이 있나요? 선생님 있잖아요. 섬으로 가자. 섬으로 가자까지 얘기해 나왔는데 실제로 섬으로 갔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나요? 아니죠. 아직 안 갔어요. 섬으로 가자 말까지만 나왔죠. 아직 공간 이동은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서는요. 나 작품에서는 특별하게 공간 이동에 대한 어떤 요소가 없었죠. 그러니까 공간 이동 아니고요. 공간 이동이라고 하는 말 틀렸고 그 다음에 화자의 심리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 2, 4, 5 다 틀렸고 3번만 맞죠? 자, 내려갑시다. 2번 문제. 자, 기억에서 미음 가운데에서 설명이 올바른 거 찾으시면 되겠는데 자, 먼저 기억부터 한번 올라가 볼게요. 기억이 어떤 건가요? 자, 요거네요. 휘날려 발 아래에 깔리는. 자, 선지 1번 내려갑시다. 발 아래에 깔리는. 자, 대상의 하강. 자, 발 아래에 깔린다. 하강적인 표현 맞는 것 같아요. 화자가 느끼는 초라함. 그렇죠. 1번 맞는 것 같은데. 자, 정답은 1번이요. 자, 정답은 금방 찾았고 2, 3, 4, 5 선지 왜 틀렸는지 한번 봅시다. 보기 2번 니은 어디 있나요? 니은. 자, 꼬리를 떨며 갈매기처럼 꼬리를 떨며 이제 지나왔던 날들로부터 떨쳐 일어나는 장면이요. 자, 니은 2번 선지. 대상의 형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아니죠. 떨치고 일어나는 건데. 자,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디귿도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버리고 그쵸. 지나왔던 날들을 다 이제 끊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지나왔던 날들이랑 단절하는 것 같아요. 결단력이 있는 모습. 자, 근데 3번 선지 대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 아니죠. 3번도 그래서 틀립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리을. 일러주고 있고 자, 바람이 목숨의 운영 잘 해보라 일러주고 있고 보시죠. 리을. 자, 대상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드러난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태도 변화 아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선지 미음. 자, 눈물나게 넘치는 자산, 눈물나게 넘치는. 자, 대상에 대한 과장된 인식. 자, 약간 과장된 인식이 있는 건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자, 근데 뒤에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까지는 아니죠.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정답은 1번. 자, 3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틀린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자, 김기림의 연륜과 박재삼의 정릉 살면서는 화자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두 작품의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연물과 다양한 감각적인 이미지, 자, 자연물이 등장하고 감각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징적인 시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기까지는 공통점.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에 있어서는 상이한 서로 다른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선지 분석 들어갈게요. 틀린 거 고르실 거예요. 자, 선지 1번. 자, 가의 꽃잎파리 구름은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
무너져 내리는 꽃잎파리. 예. 꽃잎파리가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름은 어디서 나왔던 표현인지 한번 볼게요. 구름같이 피려던 뜻. 과거에 내가 뭔가 이루려고 했었던 그 뜻. 그쵸?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 그러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활용한 자연물이고, 자, 나 작품에서의 웅덩이는 화자의 고달팠던 삶의 여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한 상징적인 시어다. 자, 웅덩이, 그쵸? 우리 씨름과 걱정 얘기할 때 나왔던 그 웅덩이에요. 그러면 1번은 괜찮죠? 그 다음에 2번 선지. 자,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가작품의 화자는 30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언급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36해를 허술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예, 둘 다 성찰하고 있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가작품은 산호의 핀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하는 상상 속의 자연 공간을 통해, 그쵸? 이 섬으로 가려고 하죠.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바람, 햇빛, 실개천, 그쵸? 바람, 햇빛, 실개천이라고 하는 실제의 자연물을 통해서 삶을 인식하는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괜찮은 것 같네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시죠. 자, 가작품의 화자는 가자! 또한을 통해서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타인에게 확장하려는 태도? 자, 남들한테도 막 그런 것들을 확장하고 있나요? 자, 이게요, 자기의 어떤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위한 자기 의지의 발현이지, 누군가한테, 야, 너도! 그러진 않아요. 그죠? 네, 확장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화자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혼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내밀한 내 개인적인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자,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사람들은요, 자연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세속적인 가치관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고 혼자라고 하는 표현, 그러면은 뒤에 후반부는 나름대로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까 살펴봤던 타인에게 확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혼자라고 하는 표현.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그 다음에 혼자 아껴서.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자, 나머지 마지막 5번 선지. 자, 가작품에서 빛이 빛, 눈빛, 그쵸? 빛이 빛은 푸른색, 눈빛은요, 흰색. 시각적인 이미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나 작품에서는요, 금싸라기 말갛게 드러난 시각적인 이미지, 그쵸?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역시나 맞죠. 네, 이렇게 해서 틀린 선지는 4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3개였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